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려워했던 송전 부분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전자기 유도 현상은 먼저 자석을 하나 가져오죠. 이 자석은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자기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어떤 물체를 두었을 때 자기력이 작용하면 거기에 자기장이 있는 거죠. 이 자기장은 자석과 가까울수록 강하고요. 자석과 멀수록 약해집니다. 이때 이런 회로에 연결된 코일을 한번 가져와 보죠. 이 코일을 자석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인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요. 그 결과 여기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코일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일 근처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모양을 표시해봤고요. 코일이 이렇게 이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을 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최대가 되고요. 이 코일과 자기장이 나란할 때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최소가 되는 거죠. 이렇듯 회전을 하더라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게 바로 발전기죠. 자석과 자석 사이에 이 고리가 회전하면서 전류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를 활용해 발전소에서는 이러한 모양의 발전기를 활용합니다. 이 터빈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이 터빈을 돌리는 주체가 물이라면 수력 발전이었고요. 이 터빈을 돌리는 주체가 뜨거운 증기라면 물을 가열하는 방식에 따라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가정까지 전달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과정을 송전이라 부르고요. 이 송전 과정에 쓰이는 전선을 우리는 송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의 전압은 약 1000V에서 20,000V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쓰이는 전기는 220V죠. 이를 위해선 전압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에 전압을 변화시키는 변전소가 있지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에서는 오히려 전압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점차 감소시켜서 우리 가정에 220V로 도달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의 전압을 그냥 낮춰서 보내면 될 텐데 왜 근처에서 이렇게 한번 높였다가 점차 낮추면서 우리 가정에 공급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는 바로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가는 요 송전선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송전선을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송전선은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원자 핵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자유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자유전자들은 이 원자 핵의 진동에 의해서 이동에 방해를 받게 되고요.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의 한 요소였죠. 즉,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요.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전기 에너지가 그만큼 손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식 첫 번째가 나오게 되죠. 이 손실 전력의 크기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을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전류의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전력은 P죠. 그래서 P에다가 손실 아래 첨자를 붙이고요. I제곱 R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전류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고요. 저항은 송전선의 저항이 되겠죠. 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군요. 이 전류를 줄이는 방법과 이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저항이 작은 물질로요. 현재 송전선에 들어가 있는 구리를 금 같은 걸로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뭘까요? 그죠?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도난의 위험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무리. 자, 두 번째는 길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발전소를 우리 집 근처에 짓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발전소 근처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방법도 무리. 세 번째는 단면적을 넓히는 방법인데요. 도선을 굵게 하면 되겠군요.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무리겠군요. 그래서 이 저항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럼 남은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전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식이 나오는데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혹은 이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식이죠. 바로 이 전기 에너지를 보낼 때의 송전 전압과 이때 흐르는 전류의 곱이 바로 생산되는 전력이 됩니다. 자, 발전소의 능력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P에다가 제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송전 전압 B 그리고 전류 I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식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전력이 400만 와트라고 가정해보죠. 자, 이를 4만 볼트로 송전을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0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낼 때 송전 전압을 좀 다르게 해서 보내보도록 하죠. 생산해내는 전력은 400만 와트로 동일하고요. 40만 볼트로 송전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0암페어가 됩니다. 송전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죠. 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송전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 그리고 생산 전력을 보내는 과정 두 가지씩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송전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줄인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송전 전압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변압기가 하는 일입니다. 변압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 부분의 전원, 이 부분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저항, 이 부분이 받는 부분입니다. 이때 공급하는 이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 코일, 있죠? 이 코일이 1차 코일이고요. 그다음 받는 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 코일이 바로 2차 코일입니다.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전원 장치는 교류 전류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자, 교류를 하면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흘렀다가 왼쪽으로 흘렀다가 오른쪽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계속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주변에 형성이 되고요. 이 자기장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장 또한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이걸 2차 코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즉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대체 전압을 바꾸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천천히 갈게요. 자, 1차 코일의 가문수를 N1이라 두고 2차 코일의 가문수를 N2라 두겠습니다. 1차 코일에서의 전압을 V1, 2차 코일에서의 전압을 V2라고 표현하죠. 이때 이 V1은 전원 장치의 전압과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의 세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B는 바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의 B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를 1대2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2차 코일은 1차 코일보다 2배를 많이 감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2차 코일에서 1차 코일의 전압보다 2배 큰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전원장치의 전압 V1이 10V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이를 50V로 높여서 송전하고 싶어요. 이때 1차 코일의 가문수가 5회라면
2차 코일은 얼마를 감으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압이 5배가 커졌기 때문에 감은 수도 5배 더 크면 됩니다. 그래서 25회를 감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압을 5배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송전 전압을 저렇게 감은 수를 이용해서 커지게 만들면 전류는 감소하게 되어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정리를 하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전원장치에서 공급하는 생산 전력을 P0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2차 코일에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도 똑같이 P0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두고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1차 코일에 대해서 보면요. 자, 생산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P0는 V1, I1 관계를 만족을 하고요. 2차 코일도 마찬가지로 P0만큼의 전력이 공급이 됐고요. 이때 전압은 V2, 전류는 I2이기 때문에 P0는 V2, I2의 관계를 만족을 하죠. 이 두 식의 좌변이 같기 때문에 우변도 같겠죠. 그래서 V1, I1은 V2, I2의 관계를 만족을 합니다. 즉 V1이 10V일 때 가문수를 조정해 전압을 5배를 늘렸다면 이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A라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바로 5분의 1A가 되고요. 자, 이렇듯 전압을 가문수를 조정해서 5배를 늘리게 되면 전류는 5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변압기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활동지에 있는 연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400만 와트라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압은 1만 볼트의 전압으로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군요.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발전소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식을 사용하시면 되죠. 생산 전력 400만 와트고요. 전압은 1만 볼트입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죠? 네, 400A가 되겠군요. 자, 이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이게 아직 송전선으로 흐르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를 이제 40만 볼트로 송전을 한다라고 하는군요. 그럼 이때 변압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400만 와트로 똑같고요. 이제 이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군요. 자, 요식을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400만 와트고요. 전압은 40만 볼트군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두면 I1은 10A가 되겠군요. 그죠?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구하기. 그럼 2단계는 뭐냐? 이번에는 손실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서 구하죠. 자, 그럼 함께 구해봅시다. 이때 손실 전력을 P1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흐르는 전류는 10A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저항은 문제에 20oh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손실 전력은 2000W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1단계에서 요식을 사용해서 전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요식을 사용해서 손실 전력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40만이 아니라 4만 볼트로 송전해서 보낸다고 가정해보죠. 저희를 V2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P0는 똑같이 400만 와트고요. 이 식을 활용한다면 400만 와트는 4만 볼트 곱하기 전류 I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0A겠죠. 자, 이를 노란색 식에 대입을 하면요. 얘는 P2가 되고 전류의 100의 제곱 곱하기 저항 20 해서 20에다가 공이 4개니까 20만 와트가 되겠군요. 자,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송전 전압이 40만일 때와 4만일 때, 즉 전압이 줄어들었더니 손실 전력이 더 커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압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더니 전류는 10배로 커졌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전류가 10배로 커졌더니 손실 전력은 10배의 제곱인 10,000배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전압을 1만 볼트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40만 볼트로 바꾼 경우와 1만에서 4만 볼트로 바꾼 경우 두 가지 경우에 가문수의 비를 알아보자면 이 녀석은 1대 얼마가 돼야 되죠? 40배니까 40이 돼야 될 거고요.
오른쪽 경우는 4배이기 때문에 1대 4가 되겠죠. 만약 400만 볼트로 송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가문수의 B를 1대 400이 되게 하면 되겠죠. 그럼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그죠? 무한대로 높여가지고 전류를 엄청나게 줄이면 전력 손실을 거의 없앨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있습니다. 송전선도 지상 높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철탑도 엄청 키가 높고 튼튼한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송전에 관한 내용 다뤘고요. 영상이 좀 길군요. 지금 다들 잠들어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나눠서 보면 되거든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쌤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